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기분 좋은 10월, 여러분의 웃음이 한 달 내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코로나 사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미국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오늘 아침 9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0.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소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소매 판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시행됐던 모기지 유예 프로그램이 대부분 지난달 말 종료되면서 주택 압류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신규 주택 압류 건수가 전국적으로 1년 전보다 67%나 급증한 가운데 캘리포니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택 압류 신고를 받았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현재 델타 변이보다 더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는 앞으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 자문기구가 어제 모더나 백신도 이 추가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65세 이상과 중증 질환이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 한해서입니다. 한편 FDA는 존슨앤존슨 백신의 추가 접종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LA 통합교육부의 교사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바이러스 최소 1회 접종 마감 시한은 오늘입니다. LA 통합교육 교직원들의 95%는 최소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나머지 5%의 백신 미접종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요로 감염 폐혈증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 도중에 자신이 저질렀던 살인 행위를 자백한 부동산 재벌 로버트 더스트가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올여름 캘리포니아 가뭄이 126년 만에 최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가뭄은 뉴 노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아프가니스탄 잔류 미국인과 미군 조력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안에 탈출 작전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첫 전화 통화에서 강제징용 문제는 법적 해석의 차이가 있다며 양국 사이의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국민의힘 측은 특검을 거듭 촉구했고 민주당이 윤석열 전 총장 징계에 정당적인 판결을 두고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남부 소도시에서 발생한 화살 공격은 테러 행위로 보인다고 노르웨이 당국이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이슬람교로 개종한 덴마크 남성으로 도심에서 활을 쏘아 5명을 숨지게 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의 TSMC가 미국에 이어 일본에도 반도체 공장을 건설합니다. 이 타이완이 미국, 일본과 반도체 동맹을 형성하는 모양새로 분석됩니다. LA 다저스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2대1로 꺾고 디비전 시리즈 전적 3승 2패로 챔피언십 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챔피언십 시리즈에서는 애틀란타와 상대합니다. 메이저리그 챔피언십 시리즈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아메리칸 리그 보스턴과 휴스턴의 경기 시작되고 내일은 LA 다저스가 아틀란타와 1차전 경기를 갖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소매 판매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기업 실적도 예상치를 웃돌면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82.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쾌청한 날씨에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86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양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10월 15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LA 통합교육부 교직원들은 오늘까지 최소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어야 됩니다. LA 통합교육부 노조는 95%의 교직원들이 1차 접종을 마쳤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몇 명이 2차 접종까지 마쳤는지, 그리고 95%는 몇 명인지, 그리고 맞지 않은 나머지 5%는 의학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 몇 명이 접종 면제를 요청했는지, 이런 구체적인 상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1차 접종 마감 시한을 두고 LA 통합교육부는 95%가 준수하고 있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LA 통합교육부는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을 충족한 직원들, 그리고 충족하지 않은 직원들도 마감일까지는 모두 다 백신 접종을 마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교직원, 계약직 직원, 자원봉사자, 그리고 비정규직까지 모두 포함해 학교 캠퍼스에서 일하는 전 직원 7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는 실내 술집 또 대형 이벤트 장소 같은 일부 공공장소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 하는 규정 시행이 오늘로 일주일째를 맞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LA 보건당국은 지금까지 시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바브라 페레오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어제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다저 스타디움의 경우 최근 경기에서 5만 3천석 이상이 가득 찼는데도 백신 접종 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조사관들이 실내 술집들에서도 직원과 손님의 최소 한 차례 백신 접종 증명을 의무화 규정으로 잘 준수하고 있다고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완전 백신 접종 의무화는 다음 달, 즉 11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미 해군이 백신 접종 의무 접종 마감 시한인 11월 28일까지 백신 접종을 마치지 못할 경우 강제 전역시키라는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일부 혜택, 전역자들은 이렇게 전역된 군인들은 일부 혜택을 잃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훈련이나 교육비를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의료적이나 종교적 사유가 있으면 면제됩니다. 국방부는 백신 의무화 방침을 지난 8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백신 접종 거부자에게 불이익을 경고했지만 구체적인 제약 조처를 발표한 것은 이번에 해군이 처음입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약 140만 명의 현역 군인 중 96.7%가 1회 접종을 했고 83.7%는 필요한 접종을 완료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35만 명의 해군 중에서는 98%가 접종 절차를 시작했거나 완료했습니다. 해군에서는 지금까지 164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백신 접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 백신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보건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현재 델타 변이보다 더 강력한 변이는 앞으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 이후 전 세계적으로 수십 종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인도에서 처음 확인된 델타 변이입니다. 강력한 전염력을 무기로 전 세계로 퍼져 다른 변이를 밀어내고 지배종이 됐습니다. 과학자들은 앞으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를 거듭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만큼 강력한 변이는 없을 것이란 의견이 대체적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이 가운데 하나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델타 변이를 능가하는 변이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보건 전문가들도 같은 전망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를 이끌었던 스콧 고틀리브도 델타 변이가 마지막 대유행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앞으로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백신 접종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백신 접종률을 높여 바이러스에 자기 복제를 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또 인류가 근절에 성공한 질병은 천연두 하나뿐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코로나19를 완전히 박멸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보건 전문가들도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면 코로나19는 독감처럼 계절병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에도 소비자들은 2달 연속 지갑을 활짝 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무부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0.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소할 것이라는 전문가 전망치가 모두 다 깨져버렸습니다. 지난 8월에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감소할 것이라고 했지만 소매 판매는 0.9%가 증가한 바 있습니다. 델타 변이가 절정에 달하면서 여행과 오락 등 서비스 수요가 타격을 받았던 지난 8, 9월 소비자들은 주로 상품 구매에 돈을 쓴 결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미국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9만 3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3만 6천 건 줄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30만 건 미만은 대유행 시작 무렵인 지난해 3월 둘째 주 25만여 건 이후 1년 7개월 만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전 청구 건수가 20만 건 안팎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전 수준까지 거의 근접한 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미국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반색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델타 변이를 물리치면서 경제 회복을 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I'm asking everyone who hasn't gotten vaccinated, please get vaccinated. That's how we put this pandemic behind us and accelerate our economic recovery. We can do this.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지난 여름 시작한 백신 의무화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접종자가 7월보다 1억 명 가까이 떨어지면서 발병률은 39개 주에서 입원율은 38개 주에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무화 조치를 더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Labor Department is going to soon be issuing an emergency rule for companies with 100 or more employees to implement vaccination requirements among their workforce. 또 모더나와 얀센 등의 추가 접종과 5세에서 11세 아동에 대한 백신 접종이 승인되면 바로 접종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언론은 지난달 주춤했던 고용시장 회복세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률이 그대로 경제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데다 물가 상승과 물류 대란 등의 문제가 여전해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식품의약국 FDA 자문기구인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모더나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 추가 접종을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모더나 백신 2회차를 맞은 지 최소 6개월이 지난 65세 이상 고령자, 기저질환이나 직업적인 특성으로 인한 고위험군의 성인들에게 정규 투여량의 절반을 부스터샷으로 마치라고 승인했습니다. 모더나 백신 부스터샷 접종 대상으로 권고된 인구 집단은 앞서 지난달 승인된 화이자 부스터샷 대상과 똑같습니다. 앞으로 FDA 식품의약국이 자문위원회 권고를 바탕으로 모더나의 부스터샷에 대해 긴급 사용을 승인하고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접종을 권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자문위의 결정은 권고로 구속력은 없지만 FDA와 CDC는 통상적으로 자문위원회 권고를 그대로 수용해 왔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머크앤컴퍼니가 개발한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한 심사에 착수합니다. 하지만 외부 자문단 심사를 거치기로 해서 12월 이전 승인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FDA가 머크사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인 몰루피라비르의 긴급 사용 승인을 외부 자문단 심사를 거쳐 결정하기로 하고 11월 30일에 외부 자문단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외부 자문단은 이 자리에서
이 몰누피라비르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따져볼 예정입니다. 외부 자문단의 첫 회의가 11월 30일로 정해지고 자문단의 의견을 검토해 FDA가 최종 결정을 하는 절차까지 고려할 때 코로나의 첫 경구 치료제 사용 승인은 12월 이전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방금 전 미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새로운 여행 정책은 11월 8일부터 시작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발표는 국제항공 및 육상이동 모두 다 적용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편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탑승 전에 백신 접종 증명서 그리고 72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백악관은 CDC가 항공사의 FDA 승인을 받은 백신은 물론 WHO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한 백신도 인정된다고 통지했습니다. FDA가 승인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파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 그리고 존슨앤존슨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FDA가 승인하지 않았지만 WHO의 긴급 사용 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으면 접종 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침은 유럽 지역과 중국 등에 대해 이루어지던 여행 제한을 완화한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국가에 여행 제한을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등 유럽 26개국과 영국, 중국, 인도 이렇게 33개국에서 2주 내 머문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금지해 왔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음성 증명서만 제시하면 미국 입국이 가능했지만 11월 8일부터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시는 입국자들은 불편해졌죠. 백신 접종 증명서도 제시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10월 15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하나 오늘도 기청하고 낮 기온은 크게 오릅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 어제보다 10도가량 높아져서 늦더위 보이겠고 토요일인 내일 낮 기온 2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에는 전날보다 무려 낮 기온이 15도가량이나 뚝 떨어져 급격한 기온 차이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 중에도 남가주는 예년 기온을 밑도는 서늘한 가을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86도, 밤 최저 기온 57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91도, 59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0도, 57도, 해안 지역은 79도, 60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오후가 되면서 전국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33도, 낮 최고 기온은 53도에 그치겠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새로운 영감으로 움직일 때 미래는 현실이 됩니다. 기아자동차, 구매부터 재융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울세라 4세대 떨맞이 MRT로 수술 없이 티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해 캘리포니아 가뭄은 126년 만에 최악이었습니다. 이 가뭄은 식수 공급과 작물 생산, 댐을 통한 전력 생산 등을 위협하는 한편 최악의 대형 산불 시즌에 일조하면서 많은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CNN은 국립해양대기관리국 데이터를 보면서 이 같은 가뭄철은 새로운 정상이 되는 반면 우기는 점점 드물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역사상 가장 더웠던 1936년 더스트볼 여름과 맞먹는 더위가 올여름에 덮친 것으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역시 가장 무더운 여름을 맞이하면서 캘리포니아주 영토 거의 50%가 가뭄 상황을 감시하는 가뭄 모니터 분류 체계상 가장 나쁜 가뭄으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가뭄은 2012년부터 거의 10년째 지속되고 있고 우기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방정부와 대출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즉 모기지 유예 프로그램이 대부분 지난달 말에 종료되면서 주택압류 건수가 크게 늘어나 차압바람이 미 전역을 휩쓸고 있다고 경제매체 CNBC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주택정보업체 애톰에 따르면 모기지 상환을 제때하지 못해 올해 3분기 미 전역에서 신규 주택 압류 신고가 접수된 주택수가 25,209채로 2분기에 비해 32% 증가했고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무려 67%나 급증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캘리포니아의 신규 압류 주택수는 3,434채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뒤이어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주, 일리노이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주택 압류가 3분기에 들어서 이처럼 급증한 배경에는 연방정부와 대출기관의 모기지 유예 프로그램이 완료된 상황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800만 명에 달하는 불체 신분 이민자를 구제하기 위한 이민 개혁안을 제안했다가 두 차례나 연방상원 사무처장에 의해 거부당한 민주당이 가석방 권한을 활용해 약 100만 명의 불체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AP통신은 민주당이 불체자 구제를 위해 기존의 가석방 제도를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히스패닉계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번 구제안은 가석방 기준을 완화해 100만 명가량의 불체 신분 이민자들에게 체류 자격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1년 이후부터 미국에 체류 중인 불체 이민자들에 대해서 5년간 임시 체류를 허가하고 이후 추가로 5년을 연장하는 등 최대 10년간 임시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국세청 IRS에 제출하는 세금 보고와 또 연방재무부를 통해 신청하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모두 오늘 마감됩니다. IRS는 세금 보고 연장을 한 납세자 가운데 연방정부가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거주를 하거나 해외 전투지역에 파병된 군인을 제외한다면 바로 15일인 오늘까지 세금 보고를 마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5일 날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15일자의 소인이 찍혀야 합니다. 또 미국 납세자들의 해외 금융계좌 의무 보고인 FBAR 마감일도 역시 오늘입니다. FBAR 적용을 받는 자산은 은행 계좌와 뮤추얼 펀드 같은 펀드 계좌와 연금, 적립형 생명보험 등 해외 금융 계좌가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개인 소유의 현금이나 금, 보석 같은 현물 자산과 부동산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요로 감염 폐혈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항생제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클린턴 대변인 엔젤 유리나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 감염 증세로 UC 얼바인 메디컬 센터에 입원했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클린턴과 관련해서 UC 얼바인 메디컬 센터와 개인 주치의는 클린턴 전 대통령은 면밀한 관찰을 위해 입원했고 의료진은 항생제와 수액을 투여했다며 이틀 동안 항생제도 잘 반응하고 건강 많이 회복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곧 퇴원에 귀가하길 바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CNN은 주치의를 인용해 클린턴 전 대통령이 요로 감염에 따른 폐혈증으로 입원했다라고 보다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가족, 보좌진과 대화를 나누고 일어서서 걸을 정도로 현재는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UC 얼바인에 입원해서 이쪽으로 이사 왔나라고 궁금해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이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이번 주 초 비영 기구인 클린턴 재단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남가주를 찾았다가 피로감을 느껴 검사를 받았고 폐혈증 진단으로 입원했습니다. 의료진은 이 같은 비뇨기 감염은 노인들에게 흔한 질환이고 혈액을 통해 빠르게 균이 퍼질 수 있지만 쉽게 치료도 가능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인들이라고 하니까 좀 표현이 어색하죠.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올해 나이 75입니다. 남가주의 산타아나 강풍에 의한 고온 건조한 기후로 산불 위험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어제 헐리우드 힐스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산불은 어제 3064 이스트 코엔가 블루버드 인근에서 발생해 정정합니다. 1에이커 정도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산불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LAPD는 이 산불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한 남성 방화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타운 단일화 여정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일
단 한 차례의 공청회만 남은 상황인데 LA시 선거구 재조정위원회가 시의회에 제출할 최종안에서 한인타운 시의회 지역구 단일화는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K2.5안 한인타운이 포함된 사실상 단일화가 된 K2.5안 지도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시간도 지난 13일엔 있었습니다. 태스크포스 소속의 스티브 강 KYCC 대외협력 디렉터는 한인타운 단일화에 대해서 커미셔너들이 동의하고 있다며 내일 공청회에도 이변이 없는 한 무난하게 한인타운 단일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사지구의 니디아 라만 시의원의 전격 조치로 교체된 이 알렉산드라서 커미셔너를 대신해 새롭게 사지구를 대표하는 커미셔너가 공청회에서 K2.5안은 사지구를 불리하게 만들어놨다라고 강력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13일 연방 대배심에 기소된 제10지구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의 거취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은 기자가 로컬 소식 전해드립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13일 연방 대배심에 기소된 10지구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의 거취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은 부정부패 스캔들이 터진 이튿날인 14일 오전에 예정된 LA시 의회 홈리스와 빈곤 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회의는 취소됐습니다.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은 14일 대변인을 통해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의 대변인인 마이클 프록터 변호사는 14일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은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권력을 남용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며 뇌물수수건도 무혐의 처리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식을 접한 LA 정계 지도자들은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누리 마티네즈 LA시 의장은 이번 소식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매우 심각한 죄질로 시의회가 적절한 조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기 LA시장직에 출사표를 던진 조 부스카이노 LA시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트위터를 통해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의 의원직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은 카운티 슈퍼바이저 재직 당시 전직 USC 메릴린 루이지 학장과 공모해 수백만 달러의 카운티 계약 이권을 넘겼으며 이 대가로 아들의 대학원 입학과 전액 장학금 지원, 교수직을 제공받았으며 10만 달러의 선거 캠페인 자금을 USC를 통해 아들이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3일 서부 항만의 물동량 적체 해소를 위해 LA항을 주 7일 24시간 가동하는 방안을 선보였지만 당장 시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LA항구 진 세로카 전무이사는 LA항 인근 근무 체제를 주 7일 24시간으로 운영하는 방안의 타임라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근무 체제는 항구 연한 근무자, 트럭 운전사, 그리고 12만 5천여 개의 카고를 수입하는 업체들에게 달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로이카 전무이사는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24시간 근무체제로 가는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효율적으로 하역 작업을 신속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작업 속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항구가 주 7일 24시간 체제 모드로 전격 전환될지 타임라인은 현재로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욕주에서 성인 발달 장애로 자녀를 둔 가정은 자녀가 26살이 될 때까지 생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캐시 호쿨 뉴욕 주지사는 성인 발달 장애인 자녀 가정의 생활 지원금 대상 기준을 기존 21살에서 26살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뉴저지주의 공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올 가을 학기부터 모든 재학생에게 등록금 현황을 비롯해 학자금 융자 내역이 담겨있는 쇼핑 시트 제공이 의무화됐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가 최근에 관련 법안에 서명하면서 그동안 뉴저지 대학의 신입생들에게만 제공됐던 쇼핑 시트가 모든 대학 등록생의 대상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레스토랑 위크, LA에서도 가끔 하죠. 볼티모어 카운티가 가을을 맞아서 레스토랑 위크 행사를 15일부터 24일까지 오늘부터 열흘 동안 실시한다고 합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식당은 아메리칸 식당, 멕시칸, 이탈리안, 스페인 그리고 30여 곳 넘는 브런치 식당 등이 참여하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마린 카운티가 곧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완전히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따르면 연방질병통제방사터 CDC가 이 마린 카운티는 지난 13일 캘리포니아에선 유일하게 CDC가 정한 색깔별 코로나 등급에서 위험 수준 보통인 옐로우 등급으로 격상됐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마린 카운티가 만일 3주 동안 이 옐로우 등급을 계속 유지하면 메이지어 카운티들이 발표한 마스크 의무화 해제 기준에 부합해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아예 요구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개솔린 가격이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보도입니다. 연방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것에 따르면 베이 지역 평균 개솔린 가격은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올랐던 올해 월수는 5월이고 5월에 46.3%로 취소됐고 10월은 36.4% 현재까지 36.4%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뿐만 아니라 시애틀 항과 타코마 항의 컨테이너 화물선 하역 작업도 적체돼 있어 현재 관계 당국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항만 유통 과정의 병목 현상이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소식입니다. 두 항구의 컨테이너 운송 감독 기관은 터미널에 들어오지 못하고 퓨지 사운드 해상에 닻을 내린 채 터미널에 자리가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화물선이 15척 정도 되고 있다며 전례 없는 현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애틀 워싱턴주 직장인들이 내년 1월부터 장기 간병 세금 부과가 시작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면제를 요구하는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워싱턴주 고용안전부에 따르면 장기간 병 세금에 대한 면제 신청 접수가 시작된 10월 1일부터 8일까지 한 주 동안 총 9만 5천여 건의 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웹사이트 오픈되자마자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와이 주립대 교직원들은 재택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2022년도 1월 3일까지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거나 종교 또는 의료상의 면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백신 의무 면제를 받는 경우에는 매주 PCR 검사를 받거나 3일에 한 번씩 항원 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한편 백신 의무화 정책에 따르지 않으면 온라인 강의만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봤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전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간의 디비전 시리즈 5차전 마지막 경기 9회까지 정말 손에 땀을 쥐는 경기. 이 두 팀 정말 왜 라이벌전인지 경기를 보면 볼수록 느끼게 하는 그런 경기들이었습니다. 이번 플레이오프 디비전 시리즈 두 팀 간의 경기는 그랬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결국 다저스가 1대1로 맞선 9회 1점을 뽑아내면서 샌프란시스코를 2대1로 누르고 챔피언십 시리즈에 올랐습니다. 최후의 승자 이렇게 다저스가 됐는데 어제 마지막 좀 찝찝했죠. 마무리 투수로 맥스 슈어저를 투입하는 초강수를 둔 LA 다저스. 투 스트라이크에서 주무기 슬라이드를 던졌고 플로레스, 샌프란시스코의 월머 플로레스가 배트를 내려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이게 2사 1루 상황이었는데요. 포수 윌 스미스가 스윙 여부를 묻자 1루심이 지체 없이 스윙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경기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느린 화면 리플레이를 보니까 배트는 돌지 않았습니다. 체크 스윙 5심을 저질렀지만 이 체크 스윙은 비디오 판독 대상이 아니어서 판정을 되돌릴 길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분노할 장면, 팬들은 여전히 분노하고 있는데 양팀 감독 그냥 깔끔하게 승부를 인정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케플러 감독은 치열하게 싸운 선수들에 대한 칭찬을 잊지 않았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잘 싸웠다 라고 패배를 확실히 인정하고 다저스에게 응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다저스는 이제 챔피언십 시리즈에 나서서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와 챔피언십 시리즈,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경기를 합니다. 7판 4선승제고요. 내일부터 펼쳐집니다. PGA 투어에서 2주 연속 우승을 노리고 있는 임성재 선수가 손목 부상 악재에도 불구하고 어제 첫날 경기를 무난하게 마쳤습니다. 12명의 한국 선수들 대부분 쾌주 출발로 본격 순위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지점에 꽂혀 있습니다. 2명의 메이저 대회 챔피언과 한 조에 편성된 임성재는 4번 홀까지 한타를 이루며 부진하게 출발했습니다. 경기에 앞서 연습을 하다 손목에 통증을 느꼈는데 샷을 할 때마다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백스윙 할 때 약간 이렇게 딱 신경이 너무 좀 쓰여가지고 이 임팩트 할 때 조금 더 좀 왼손목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좀 그 역할을 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2주 연속 PGA 투어 우승에 도전하는 임성재의 상승세는 계속됐습니다. 5번 홀부터 3홀 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빠르게 감을 되찾았습니다. 250야드가 넘는 긴 파3 11번 홀에서는 홀인원이 될 뻔한 그림 같은 샷으로 버디를 추가했고 파5 14번 홀에서도 한타를 더 줄이며 첫날 경기를 4언더파로 무난하게 마무리했습니다. 4언더 쳐서 첫날은 그래도 나쁘지 않게 출발한 것 같아요. 오늘 좀 이제 끝나고 나서 좀 잘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내일을 위해서. 12명이 출사표를 던진 우리나라 선수들은 일제히 매서운 샷을 뽐냈습니다. PGA 투어 두 번째 우승에 도전하는 이경훈이 5언더파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고 차세대 선두주자 김주형과 김민규도 각각 4언더파와 3언더파로 선전했습니다. 공도 멀리 치고 너무 실력을 출중한 후배들이 많아서 여기가 미국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좋은 성적을 낼 거라고 믿고 있고요. 사막 한가운데 낯선 환경에서도 우리 선수들의 선전은 이어졌습니다. 첫날 11언더파를 몰아친 선두와의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YTN 허재원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2경기에서 모두 골을 넣었던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8라운드 원정 경기를 준비 중인데요. 토트넘과 뉴캐슬 간의 경기입니다. 토트넘은 현재 리그 8위. 언제 거기까지 떨어졌어 하시는 분들은 많으실 텐데 현재 4승 3패 기록하면서 리그 8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개막 후 3연승을 달리며 기분 좋았지만 이후 3연패에 빠졌고 겨우겨우 지난 경기에서 연패에서 벗어나오긴 했습니다. 이제 연승을 노리는 토트넘은 뉴캐슬전에서 손흥민 선수의 발끝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정규리그 7경기에서 나온 토트넘 6골이었는데요. 이 6골 중 3골이 손흥민 선수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 여전히 쾌조의 골 감각을 유지하고 있고 표정도 밝습니다. 유로파 선수들 소속팀과 국가대표에서 많은 경기를 소화했지만 누적된 피로를 잘 관리하는 게 일단은 관건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동료들과 훈련하는 표정이 토트넘 소셜 네트워크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가 최근에 있었던 잉글랜드와 헝가리, 알바니아와 폴란드의 월드컵 예선 경기 중에 발생한 인종차별과 폭력 난동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가 헝가리와 잉글랜드 경기 중 발생한 경찰과 헝가리 팬들의 충돌에 대한 진상조사와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상황은 한 헝가리 팬이 웸블리 스타디움 보안 요원을 향해 인종차별적인 행위를 했고 영국 경찰이 이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관중석에 진입하면서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헝가리 팬이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으며 경찰은 군봉으로 이들을 제압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잉글랜드는 한 달 전 원정 경기 때도 흑인 선수들이 헝가리 홈팬들의 인종차별적 행위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헝가리 팬들이 있던 구역에 폴란드 깃발이 걸려 있었다며 이번엔 같은 조에 편성된 폴란드 팬들도 폭력 사건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날 폴란드 선수들은 알바니아 원정 경기에서 홈 관중 난동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폴란드가 골을 넣자 관중석에서 물병이 날아들어 일부 선수가 머리에 맞는 사고가 발생한 건데 이 과정에서 20분가량 경기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FIFA는 두 경기장 폭력 사태와 관련해 어떤 형태의 폭력과 차별, 학대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철저한 조사와 징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라드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징어 게임 보셨습니까? 넷플릭스가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254억 원, 한화로 254억 원을 투자하고 대박을 터뜨렸다. 이런 기사들 전 세계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인 인기 속에서 각국에서 어린이들이 드라마 속의 폭력적인 놀이를 흉내내고 있다. 시청의 주의를 부모들이 해줘야 한다라는 경고가 곳곳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YTN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역사상 최고작인 오징어 게임에 2,140만 달러, 254억 원을 썼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보다 약간 많은 286억 원이 투입된 스탠드업 코미디 더 클로저와 비교하며 이 프로그램은 트랜스젠더를 조롱한 표현으로 논란에 휩싸였다고 전했습니다.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9부작의 오징어 게임 투자비는 1회당 28억 원으로 매우 적은 비용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넷플릭스의 인기작 기묘한 이야기와 더 크라운의 회당 투자비는 각각 95억 원과 119억 원입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학생들이 드라마 속 놀이를 흉내내다 폭력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베이 디스트릭트 학교는 학부모 공지를 통해 오징어 게임의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이 학교는 일부 학생들이 특정 장면을 따라하고 있으며 서로를 다치게 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자녀들이 폭력적 게임을 하지 않도록 지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호주 시드니의 덜위치 힐 공립학교도 학부모에게 편지를 보내 자녀들의 오징어 게임 시청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영국 런던의 존 브램스턴 초등학교도 아이들이 오징어 게임을 보고 운동장에서 서로 총을 쏘는 신용을 하고 놀고 있다며 이런 행동에 대한 징계를 경고했습니다. 멕시코 북부 멕시칼리의 주택가에는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초대장이 등장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미납된 수도요금을 거부감 없이 징수하기 위해 인기 드라마를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이로운 흥행 속에 공개 26일 만에 전 세계 1억 1천만 가구가 시청한 오징어 게임의 파문이 각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2021년 10월 15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받은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새로운 영감으로 움직일 때 미래는 현실이 됩니다. 기아 자동차, 구매부터 재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비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울세라 4세대 달맞이 MRT로 수술 없이 티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득 실으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기아 카니발 MPV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기아 카니발 MPV